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코끼리의 등 위에 타 있으며 맘대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코끼리에게 끌려다니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코끼리를 통제할 수 없으니 자신의 운명은 코끼리에게 달렸다고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과연 이들도 코끼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거대한 코끼리를 운명의 여신으로 섬길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로 길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품 매장에서 A, B, C 제품을 두고 기능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죠. 한참을 고민한 끝에 A 제품을 골랐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제품을 선택했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은 사실 무의식을 통해 내려진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꼼꼼히 비교해서 A 제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처음 화장품 매대를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A 제품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의식이 내린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덧붙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능과 가격을 비교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 중에 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를 차지하는 건 바로 무의식이죠. 95%의 무의식이 거대한 코끼리라면 우리의 의식은 그 위에 올라탄 작은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코끼리와 정면으로 맞선다면 과연 코끼리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5%의 의식적인 생각으로 95%의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의식은 이미지를 언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해야만 무의식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그 감정이 무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둘째,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상만 했을 뿐인데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로 했다고 착각하죠. 흔히 책을 읽으면 상상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무의식에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셋째, 무의식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파란 물감을 풀면 물이 파랗게 물들고 빨간 물감을 풀면 물이 빨갛게 물들듯이 무의식은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죠. 고대의 사람들은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여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대로 길들이기만 한다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무의식은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언해피 월드가 UN 해피 월드가 되는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